자, 지금부터 학습지 19차시 영상 녹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단어는 뭐냐면 여러분,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을 그리는 건데, 자, 미적분 가면 더 많은 극한값도 구해야 되고 정근선도 구해야 되는 내용이 있지만, 여기 수학투에서는 우리가 배운 극대 극소를 활용하고 그 다음 절편들을 활용해서 우리가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그래프의 개형이기 때문에 정확한 모양으로 값을 잡아낸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모양의 형태를 잡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예제 1번에 보면 함수 y는 x세제곱 마이너스 6x제곱 더하기 9x의 그래프의 개형을 그리는 건데, 자, 이 그래프는 첫 번째 인수분해가 되죠. 자, x세제곱 마이너스 6x제곱 더하기 9x를 인수분해 보면 x로 묶어지니까 x제곱 빼기 6x 더하기 9가 되고, 이걸 정리하면 x 빼기 3의 제곱이 됩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자, 3차를 한번 그려보면 여기에 0, 그 다음 3은 중근이죠. 그래서 선생님이 최고차항이 양수니까 오른쪽 위로 향할 거니까 반대로 끌어내려오면서 중근 만들어주고 다시 올라갔다가 쭉 떨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래프로 모양을 바로 잡을 수가 있는데, 우리는 이 풀이 말고 두 번째 극값을 이용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fx를 x세제곱 마이너스 6x제곱 더하기 9x라 둔다면 f'x는 3x제곱 마이너스 12x 더하기 9가 되고, 이 식이 0이 되는 값은 3으로 인수분해하면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3은 0이 되고요. 3의 x 빼기 3, x 빼기 1은 0이 되겠죠. 자, 그럼 봅시다. 이렇게. 자, 해보면 여기 1이고 여기가 3이 되겠죠. 그래서 아래로 볼록이면서 우리는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가 돼서 1은 극대 3은 극소라는 값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f1을 넣어보면 1 빼기 6 더하기 9가 되겠죠. 그럼 정리하면 4가 될 거고, f3을 넣어보면 27 빼기 54 더하기 27이 돼서 0이 됩니다. 그러면 그래프 한번 개형을 그려보면 자, 이렇게 되겠네요. 자, 선을 하나 더 그리고 그려야 되겠지? 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 3에서는 극소라는 0이 나오고 3은 극소 0, 그 다음에 1에서는 4라는 극대, 이렇게 형태가 나온 겁니다. 그리고 이 그래프는 누가 봐도 원점을 지나죠. 그래서 어떻게 그려진다?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떨어져서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그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랑도 비교해보면 비슷한 형태가 나온다는 얘기죠. 자, 여기는 오른쪽에서 그린 거는 선생님이 극대 극소를 이용한 거고, 왼쪽은 인수분해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프의 개형을 쉽게 찾을 수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그래프의 개형을 그려서 문제 푸는 유형들은 대부분이 극대극소를 활용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단원들이 도함수의 활용 단원이기 때문에 우리는 첫 번째 그래프 모양보다는 선생님은 계속해서 두 번째 모양의 그래프를 형태를 잡아가는 모양으로 이용해서 그래프를 계속 그리겠습니다. 자, 예제 2번 가봅시다. 자, 예제 2번에 보면 똑같이 fx를 선생님이 2x4제곱 마이너스 4x제곱 더하기 1이라고 하면 f'x는 8x세제곱 마이너스 8x가 되고요. 인수분해하면 x제곱 마이너스 1이고 8x에 x 더하기 1, x 빼기 1이 되겠죠. 자, 그런데 요거는 f'x를 그려보려고 하니까 뭐가 된다? 삼참수의 형태니까 이렇게 될 거고, 아래쪽으로 갔다가 올라갔다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f'x니까 우리가 부호를 판단하면 마이너스 플러스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f에 마이너스 1을 넣으면 2 마이너스 4 더하기 1이라서 마이너스 1이 되고요. 그 다음 f0은요 1이 되겠죠. 그 다음 f1은 뭐가 될 거다? 2 빼기 4 더하기 1이라서 똑같이 마이너스 1이 될 겁니다. 자, 그럼 4차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 우리가 이렇게 그래프 형태를 잡아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F0은 1이라는 뭐가 나왔다? 극대가 나오죠. 그래서 1을 극대로 잡고 우리는 F-1가 1은 뭐가 나왔죠? 극소 마이너스 1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가겠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 이쪽도 이렇게. 그래서 이 부분이 마이너스 1자리고 여기가 1자리니까 우리가 한번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러한 형태의 그래프로 나올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겠죠? 자, 문제 1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문제 1번은 3차함수네요. 그러면 fx는 2x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더하기 2가 되고 f'x는 6x제곱 마이너스 6x, 그래서 0이 되는 값을 찾으면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될 거다? 아래로 볼록 0부터 1까지 아래로 볼록이 될 거고요. 자,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라서 우리는 뭐가 된다? F0은 2, 그 다음 F1을 넣어보면 2 빼기 3 더하기 2라서 1이 되겠네요. 자, 그럼 0에서는 극대고 1에서는 극소라는 거 여러분 앞에 학습지까지 이용해서 마무리 잘 따라오면 아마 선생님이 말하는 게 이해가 될 겁니다. 자, F는 0에서 2라는 극대값 가지고요. 0에서 2라는 극대값. 자, 2라는 극대값. 1에서는 얼마를 가진다? 극소를 가지죠. 1이라는 극소. 이걸 좀 잡을까요? 그러면 여기가 1. 자, 가겠습니다.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프가 될 겁니다. 이해되겠죠? 자, 2번 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또 4차함수네요. 그럼 4차함수 한번 잡아볼까요? fx는 마이너스 3x 4제곱 더하기 6x 제곱 더하기 1인데 f'x를 해보면 마이너스 12x 세제곱 더하기 12x고요. 정리하면 마이너스 12x니까 x제곱 마이너스 1이 되고 마이너스 12x는 x 빼기 1, x 더하기 1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잡아주면 여기는 마이너스 1, 0, 1인데 이번에는 최고차항이 음수니까 어떻게 한다 여러분? 올라갔다가 반대로 해야 되겠죠?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올라간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됐죠?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겠죠. 자, 그럼 값들을 구해보면 f-1은 함수값에다가 마이너스 3 더하기 6 더하기 1이 되고요. 답은 4. 그 다음 f0은요 0 더하기 0 더하기 1이니까 1이 될 거고 f1은 마이너스 3 더하기 6 더하기 1이 되겠죠. 됐나요 여러분?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 마이너스 1값하고 1값 똑같죠. 여기들 보면 짝수차들 형태니까 이것들이 뭐가 된다? 우함수, 즉 y축 대칭 그래프가 될 거라는 것까지 계속 연상하면서 그래프를 그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선을 또 좌표축을 하나 그려주고 0에서는 얼마가 나왔다? 우리 극소 1, 그 다음 마이너스 1과 1에서 극대 4, 여기가 1이죠. 여기가 극대 4, 여기가 극대값 찾으러 가겠습니다. 극대 4. 자, 됐죠? 자, 그러면 우리는 그래프가 올라갔다가 요거 내려갔다가 올라가면서 다시 마지막에 감소하는 형태로 됐나요? 그래프 모양이 대칭 모양의 형태로 나온다라는 얘기죠. 이해되겠죠? 이런 식으로 우리는 그래프를 잡아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는 뭐다? 극대 극소를 이용해서 우리가 그래프를 그리면 모양의 형태는 쉽게 잡을 수 있다, 이 뜻인 겁니다. 이해되겠죠? 자, 그 다음 오른쪽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극대극소 그래프를 이용해서 우리가 함수의 최대 최소를 구한다고 하는 건데, 자, 밑에 보면 여러분 여기 그래프가 주어진 범위, 즉 여기서 범위가 뭐라고 주어진 거냐면 여기 있는 A부터 여기까지 B까지 그래프가 주어져 있을 때 극대극소가 최대 최소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여기 보도 극대극소는 여기서는 최소 역할하고 여기서는 다른 끝값이 최대값 역할하고, 여기는 극대극소는 역할 안 하지만 끝값들이 뭐가 나오더라? 최대 최소. 즉 그래프 범위가 주어졌을 때는, 즉 닫힌 구간이에요 여러분. 닫힌 구간에서는 뭐가 될 때 양끝값이나 극대극소에서 최대 최소가
나을 가능성이 높다 이 뜻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여기서 어떻게 구하는 거냐면 간단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극대값, 그 다음 극소값, 그 다음에 양끝값. 자, 선생님은 여기서 양끝값을 뭐라고 줄 거냐면 범위를 한번 조건을 부여해 볼게요. 양끝값. 자, 그러면 우리가 닫힌 구간 A에서 B까지라고 잡으면 양끝값은 FA랑 FB가 되겠죠. 자, 그럼 간단하게 적어볼게요, 여러분. 책에 있는 대로 안 적고. 이 4개 값 중 극대, 극소, 양끝값 4개가 될 수도 있고 5개가 될 수도 있겠죠. 여기 중에서 가장 큰 값이 이 식에 뭐가 될 거다? fx의 최대값이 된다고 말하면 돼요. 그냥 계산을 다 해서 여러분. 그 다음 가장 뭐한가? 작은 값이 뭐가 될 거다? fx의 최소값이 될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어떤 조건이 하나 생겼냐면, 자, 우리가 범위 안에서, 주어진 범위 안에서 극소값이 딱 하나만 나왔어요. 극소값이 나온 경우, 극소값만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안 헷갈리겠죠? 극소값이라고 하면 헷갈릴 수도 있지만 극소값만 나온 경우라고 하면 이 경우는 바로 그 극소값이 뭐를 가지는 경우다? 최소값을 가지게 되는 경우입니다. 됐나요? 자, 이건 도형 문제에서 많이 나오니까 체크해 놓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그 범위 안에서 극대값만 나온 경우는 뭐가 된다, 여러분? 무슨 값이다? 그 값은 즉 최대값을 가지더라 이 뜻입니다. 이해되겠죠? 자, 그럼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닫힌 구간이라고 했는데 0부터 3까지. 자, 그럼 가볼게요. f'x는 6x 제곱 마이너스 18x 더하기 10이고요. 6으로 묶어주면 x제곱 빼기 3x 더하기 2가 0 되는 값. 정리하면 x 빼기 2, x 마이너스 1은 0이죠, 여러분. 자, 가면 여기는 범위가 0과 2가, 1과 2가 다 들어갔죠. 어디 안에? 0과 3 사이에. 그럼 굳이 이 그래프까지 따져볼 필요는 없어요. 왜? 이 4개 중에서 무조건 나올 거니까. 그럼 다 정리해보면 f0은 마이너스 1이 되고요. f1은 2 빼기 9 더하기 12 마이너스 1이니까 여러분, 선생님 계산 틀리면 댓글에 꼭 달아주세요. 마이너스 7, 5, 4가 되겠죠, 여러분. 이해되겠네요. 그 다음에 F2를 넣어보면 2, 3, 2, 8, 16, 4, 9, 36, 24 빼기 1이 되고 답은 3이 될 거고요. 맞죠? 그 다음에 F3은요. 27 곱하기 2니까 54 빼기 99, 81 더하기 36 빼기 1이 될 겁니다. 그러면 90이고 이렇게 하면 9가 되고 나머지는 8이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최대가 될 거고 요 작은 값이 무슨 값이 될 거다? 최소값이 될 거라는 거. 이렇게 풀어주면 됩니다. 구간 안에서. 이해되겠죠? 자, 문제 2번 가보겠습니다. 자, f'x는 6x 제곱 더하기 12x고요. 정리하면 6x, x 더하기 2는 0이 될 거고, 또 한번 그려보면 아래로 블록이죠. 아래로 블록 마이너스 2, 0. 자,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그럼 따라서 우리는 f-2 넣어보고 f0 넣어보고 f2 넣어보면 됩니다. 자, 마이너스 2 넣으면 마이너스 8 곱하기 2니까 마이너스 16 더하기 24 빼기 5고요. 답은 3. 0 넣으면 마이너스 5. 2 넣으면 2, 8에 16, 4, 6에 24 빼기 5가 돼서 답은 35가 되겠죠. 그럼 이 부분이 뭐가 된다? 최대값이 될 거고요. 이 부분이 뭐가 된다? 최소값이 될 거라는 걸 쉽게 구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밑에 2번 가겠습니다. 자, 똑같이 f'x를 먼저 구하고요. 자, 4x 세제곱 마이너스 12x고 정리하면 인수분해 주면 x제곱 빼기 3이고요. 그러면 맞죠, 여러분? 인수분해. 네. 그러면 4x x 빼기 루트 3 x 더하기 루트 3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뭐 그래프를 또 계속 그려보면 연습되니까 한번 그려봅시다. 마이너스 루트 3, 0, 루트 3이고 요거는 아래로 블록이니까 이렇게 가겠죠. 자, 마이너스 플러스인데 자, 여기서 보면 여러분 마이너스 루트 3은 이 범위 안을 벗어났죠. 그래서 우리는 뭐만 생각하면 된다? 마이너스 1, 0, 루트 3, 2 이렇게만 생각하면 됩니다. 이해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 여기도 뭐가 나왔죠? 0하고 루트 3이니까 이렇게 생각했고 마이너스 1과 2를 생각했습니다. 자, 마이너스 1 넣으면 1 빼기 6 더하기 2니까 마이너스 3이 되고요. 0 넣으면 2, 루트 3 넣으면 루트 3을 4번 곱하니까 얼마가 될 거다? 9가 되겠죠. 맞죠, 여러분? 제곱하면 3이니까 빼기 여기 제곱하면 3 되니까 18 더하기 2가 되고 마이너스 7이 될 거고요. 2를 넣으면 16, 4, 6에 24 더하기 2 답은 마이너스 6. 따라서 마이너스 7에서 최소가 되고요. 2에서 뭐가 되더라? 최대가 되더라는 거네요. 이해되겠죠,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최대 최소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고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도 한번 가봅시다. 자, 문제 3번 가겠습니다. 어느 회사에 A 주식에 투자하려고 합니다. 주식을 산 지 T년 후에 그 주식을 팔 경우 예상되는 순이익을 PT 만원이라고 합니다. 자, PT식은 너무 깔끔하게 챙겨줬네요, 우리한테. 라고 할 때, 맞죠? 이때 순이익이 뭐가 되고 싶대요, 여러분? 최대가 되는데, 몇 년 후에 주식을 팔아야 되는지 물어야 되니까, 우리는 여기서 궁금한 거는 값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요 최대를 만들어주는 T의 값이 중요한 거예요. 그럼 어쨌든 최대 최소니까 우리는 라지 P의 프라임 T는 미분하면 4t 세제곱 더하기 36t 제곱 마이너스 98t 더하기 64가 될 거고요. 96이겠죠? 네. 98은 도대체에서 나온 거죠. 네. 96t 됐나요? 자, 그러면 인수분해 보면 마이너스 4t 세제곱 마이너스 9t 제곱 더하기 24t 마이너스 16이 되겠네요. 자, 그럼 3차 함수니까 0 되게 하는 값 찾아보니까 값이 얼마죠, 여러분? 1 넣으면 뒤에 부분이 0이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4랑 1이니까 t 마이너스 1이라는 인수를 갖고 있고, 그 다음 만들어주면 t 제곱 없으니까 마이너스 8t 더하기 16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인수분해를 완벽하게 마무리하면 뒤에는 중근 형태라서 너무나도 감사하게 돼버렸네요, 여러분. 자, 그러면 한번 그려봅시다. 자, 가겠습니다. 자, 극대극소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그려보면 여기는 1이고요. 여기는 4가 돼서 중근이 반대로 가야 되죠. 음수니까 중근으로 찍고 해가 올라가야 됩니다. 이렇게 가겠습니다. 이렇게 갔다가 가야 되겠죠. 자, 그러면 부호를 체크해보면 요 그래프는 프라임 그래프인데 P'이 돼야 되겠죠? P'의 T 그래프인데 플러스 요게 다 마이너스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서 뭐밖에 안 나왔죠, 여러분? 극소밖에 안 나왔어요. 됐죠? 그러면 극소가 하나밖에 안 나왔으니까 다 이게 무슨 값이 될 거다? 극소가 아니죠? 생각은 극대라 하고 말은 극소라죠. 극소라 하고 뭐가 맞는지 모르겠네요. 극대가 되고요. 요거는 극대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곧 뭐 값이 될 거다? 최대 값이 되겠죠. 그럼 우리가 원하는 그때 t 값이기 때문에 이게 t 값이죠, 여러분. 답은 t로 1로 끝납니다. 그런데 순이익을 구해보려면 t에다 1 넣어야 되겠죠. 그래서 넣어보면 마이너스 1 더하기 12 마이너스 48 더하기 64가 돼서 마이너스 49 더하기 76이 되니까 우리의 답은 27이 답이 될 겁니다. 그러면 1년 뒤에 우리가 벌 수 있는 주식은 1년 뒤에 팔면 27만원이 된다라는 얘기죠. 자, 1년에 27만원을 벌 수 있는 돈이라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주식에 투자를 한다고 하면 요즘 친구들도 주식에 관심이 많던데 원금의 얼마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1년에 27만원을 벌 수 있다면 투자를 해볼 만한 가치가 있을까 없을까를
한번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업 시간에는 선생님하고 간단하게 토의를 했던 것 같은데 여러분들 영상 듣는 친구들도 한번 생각해 보면서 또 이어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아마 여러분들 교육과정에 우리 금요일날 페스티벌도 했었는데 거기서 보면 경제수학에서 이런 최대 최소를 많이 다루니까 이런 경제수학도 이런 부분도 있구나 라고 생각해주면 조금 재밌게 물음표를 달고요. 일단 한번 들어볼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자, 문제 4번 가겠습니다. 여러분, 한 변의 길이가 12cm인 정사각형이 있고요. 거기에서 네퉁이에서 같은 크기의 정사각형을 잘라내고 남은 부분을 접어서 뚜껑이 없는 직육면체 모양의 상자를 만들려고 합니다. 상자의 부피가 뭐가 됐대요, 여러분? 최대가 됐답니다. 잘라낸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구해보라네요. 자, 그럼 우리가 구하고 싶은 길이를 x라고 한번 봅시다. 됐죠? 그럼 이 길이는 얼마가 될 거다? 12-2x. 그럼 여기가 밑넓이가 될 거니까 정사각형이면서 넓이를 한번 구해보면 우리 넓이 부피인가요? 네, 부피죠. 그러면 우리가 x에 관한 식이니까 vx라고 쓰고 12-2x를 제곱한 거 곱하기 x가 부피가 되겠죠. 그럼 정리하면 4x제곱 마이너스 48x 더하기 144가 되고 x를 곱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정리하면 4x 세제곱 48x제곱 144x가 되고요. 미분을 한번 하면 얼마가 된다? 12x제곱 마이너스 96x 더하기 144가 되겠죠. 그래서 묶어주면 12x제곱 마이너스 8x 더하기 12가 0 되는 값 찾는 거고 12는 x 빼기 2 x 빼기 6은 0이 되겠죠. 자, 그럼 여기서 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식을 세울 때는 범위를 세워야 되는데 선생님은 여러분들 조금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은 식을 범위를 안 잡고 일부러 풀었어요. 자, 근데 범위가 항상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길이에는 절대 뭐가 없다? 음수가 없기 때문에 0부터 그리고 이 12cm가 최대죠, 여러분. 그러면 이 부분의 길이가 12cm를 넘어서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0보다는 커야 되고 뭐보다는 6보다는 작아야 되겠죠. 음수가 돼서는 안 될 거니까. 됐나요?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해가 되는데 x는 2랑 6인데 여기서 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다? 2밖에 없다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2가 극된지 극선지를 한번 확인을 해보니까 갑자기 형광펜이 등장 두둥하네요. 자, 한번 봅시다. 자, 그러면 우리는 뭐가 될 거다? 2랑 6이랑 아래로 블록으로 살살 그려봤습니다. 자, 여기서 여기가 뭐가 된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여기는 쓸모가 없댔고 여기가 즉 극대가 나왔죠? 하나밖에 안 나왔으니까 뭐가 될 거다? 최대값이 될 거라는 얘기죠. 그럼 x가 몇 cm일 때? 2cm일 때 답은 x는 2cm가 되는 거고요. 그때 부피 최대는 구해볼까요? 2 넣으면 4 빼기니까 8 88에 64 곱하기 2가 되니까 답은 128이 답이 된다라는 얘기죠. 이해되겠죠? 자, 마지막 문제 올라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문제 5번 같은 경우는 이거 시험에도 잘 나왔고 여러분 모의고사에도 잘 등장합니다. 왜 잘 등장한다고 말을 하냐면 중학교 내용이 엄청나게 중요하다라는 걸 이런 문제들이 소형 문제들은 아주 강조를 해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중2 때 아마 대부분 친구들이 선생님 기억이 안 나요 라고 하는 애들이 90% 이상입니다. 자, 그런데 중2 때 공부를 했어야 되는 이유 다 토형 내용이죠. 그래서 닮음, 삼각형, 성질, 사각형, 성질, 직엽도로 보고 외웠을 텐데 지금은 우리의 머리들이 왜 그렇게 까먹고 왔는지 모르겠지만 많이 까먹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학교 내용이 까먹은 친구들은 중학교 뭐 책을 보는 것도 좋겠지만 고등학교에서 문제가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만의 노트에다가 하나하나씩 정리를 해보는 게 선생님이 봤을 때는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지금 고등학교 내용도 하기도 벅찬데 중학교 거까지 갖고 와가지고 내용을 다 정리한다라는 거는 조금 무리수를 두는 것 같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리하는 노트나 아니면 뭐 노트를 만들어 주시는 선생님들이 계셨으면 그 선생님이 주신 프린트를 이용해서라도 옆에다가 적어가면서 중학교 때 이런 내용이 있었지 필기를 따로 해두는 게
좋을 거라고 선생님은 강력하게 추천을 합니다. 알겠죠? 자, 그런 팁을 주고 5번 풀면서 이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에 보면 오른쪽 그림과 같이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몇 cm다 여러분? 4cm입니다. 근데 높이가 8cm인 원뿔에 내접하는 원기둥 중 부피가 최대인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랍니다. 자, 그럼 우리 밑면의 반지름이니까 여러분 여기서 선을 하나 이렇게 그어 봅시다. 자, 그렇게 했을 때 이거를 우리가 R이라고 두고 원뿔의 높이를 H라고 보면 이 부분이 8-H가 되겠죠. 자, 그러면 부피가 최대라고 하니까 우리는 부피를 구하고 싶은데 부피가 지금 H랑 R이랑 두 개의 형태로 나타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자를 어떻게 구성할 건지는 R로 구성하고 싶으면 R이라고 적고요. H로 구성하고 싶으면 H로 적어도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선생님이 팁을 또 하나 주면 반지름의 길이기 때문에 R의 형태를 잡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R의 형태로 구성을 해두는 게 좋겠죠. 그래서 밑넓이는 파이 R 제곱이 되고 높이는 H가 되겠죠. 자, 그럼 여기서 끄시고 여러분들이 미분을 배웠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맞죠? 그런데 선생님이 지금부터 중학교 내용을 하나 설명을 하면서 여기서 도형을 하나 뽑아 오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잘 따라오세요. 자, 색깔을 조금 구별할 수 있게끔 한번 볼까요? 색깔이 구별이 될지 모르겠지만 저렇게 가보겠습니다. 여기 삼각형 지금 선을 끊는 걸로 봅시다. 형광펜 여기 요런 부분 삼각형을 하나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한테 하나 설명해 주겠습니다. 자, 우리가 중학교 때 배운 게 여러분 하나 있죠. 어떤 거다? 요런 삼각형에서 평행선의 관계에서 여기 이렇게 되어 있고 그랬을 때 요 부분과 요 부분이 평행하면 당연히 이 각도 뭐 동의각으로서 같다고 배웠겠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요 길이를 A라 두고 전체를 C라고 두고 요 길이를 B, 요 길이를 D라고 두겠습니다. 그럼 B가 뭐가 된다? A 대 C는 B 대 D가 되고요. 또 하나는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라 길이라면 여기까지 둘 수 있었다라는 거. 이해됐나요? 그 다음 또 하나는 뭐냐면 요렇게 표시만 할게요 여러분. 요 A 대 짧은 거는 요 B 대 짧은 걸로 B를 만들 수 있다라는 얘기죠. 알파랑 베타의 B를 만들고 싶으면 짧은 거는 항상 긴 거 가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 자, 그 다음 또 많이 썼던 이 삼각형 형태는 뭐가 있었냐면 이번에는 똑같은 삼각형이고 어디까지 똑같냐면 평행까지 똑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를 몇 등분한다 여러분? 정확하게 중점들을 연결해 놓은 거예요. 평행하면서 여기들이 다 M이라고 하고 여기 M 다시 중점이라고 할까요? 삼각형 ABC 여기도 적어줄게요 여러분. 절대 처음부터 귀찮아서 안 적는 건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자, 그러면 중점이니까 이 길이는 당연히 이 길이의 B가 다 1대1이잖아요 여러분. 맞죠? 그럼 1대2가 될 거니까 요 길이가 A면 요 길이는 몇 A다? 2A가 될 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개념을 선생님이 한번 가지고 와서 적용을 시켜주면 자, 한번 볼게요. 이렇게 지금 내한테 필요한 건 아까 형광색금 삼각형 맞죠? 여기서 어떻게 됐냐면 이렇게 원뿔의 반지름 형태를 하나 가지고 왔었습니다. 참, 이 길이가 R이고요. 아까 어떻게 됐었냐면 요 길이가 8 빼기 H 요 길이가 H 선생님 다 배웠습니다. 행복합니다. 요즘 기억력이 좀 안 좋아져서 슬펐는데 방금 위에 걸 다 외웠네요. 금붕어는 아니라는 게 밝혀졌죠. 자, B를 한번 봅시다. 그러면 8 빼기 H 대 8 빼기 H 대 긴 거 8은 짧은 거 R 대 여기 긴 거. 자, 이렇게 정리하면 8R은 4의 8 빼기 H가 될 거고 우리는 R은 2R은 뭐가 된다? 8 빼기 H가 돼서 H는 8 마이너스 2R의 식을 쓸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는 관계식을 찾아서 우리는 문자를 하나로 통일하고 싶었다는 게 우리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이해되겠죠? 자, 그러면 아까 말했던 대로 파이 R 제곱에 8 빼기 2R을 넣어 버립시다. 그럼 정리하면 파이는 놔둘게요 여러분. 어차피 미분할 이유가 없으니까 8R 제곱 빼기 2R 세제곱이고 미분을 하면 얼마가 된다? 16R 빼기 8R 제곱이 되고 여기서 파이
8로 묶어버릴까요? 그럼 얼마?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8R로 묶겠습니다. 10 맞죠? 네. H는 넘어가면 8 빼기 2R. 가봅시다. 미분하면 8. 요식을 미분했죠? 이렇게. 그러면 8R로 묶어내면 몇 R이다, 여러분? 2 빼기 얼마가 나왔나요? R이 되겠죠. 이해됐나요? 그럼 따라서 우리는 따라서 R은 0하고 2가 나올 건데 이것도 극대역수를 한번 확인해 보면 근데 반지름이 R이 0일 수는 없으니까요, 여러분. 자, 어떻게 될 거죠? 여기 그림이 이상하네요. 자, 이렇게 0하고 2고 여기는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겠죠. 당연히 반지름의 길이는 뭐다, 여러분? 뭐보다는 벗어나면 안 되겠죠? 극최대가 나와야 되는데요. 선생님이 그래프를 잘못 그렸네요. 미안합니다. 자, 여기에 또 뭐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머리 잘못 그려놨네요. 이렇게 지우겠습니다. 자, 왜냐면 R이 2랑인데 여기 최고창은 음수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그려야 되고 0, 2. 미안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문제에서 조금 바보 같은 짓을 했네요. 이 범위도 잘못 쫓고 있네요. 마지막 문제라서 너무 신났나 봅니다. 다시 집중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자, 그러면 우리는 0은 될 수 없다 했고, 왜? 아래 범위는 0보다 크고 4보다는 작아야 되니까요. 그러면 2가 뭐다? 극대이면서 뭐가 되죠, 여러분? 최대값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R이 얼마일 때? 2일 때 최대를 갖고 그때 V의 2를 구해보라 하면 파이 곱하기 4 곱하기 2 넣으면 4가 되겠죠. 답은 얼마가 된다? 16파이가 되는다는 겁니다. 이해되겠나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식으로 해서 문제를 구할 수 있고, 혹시 최대가 되는 뭐를 구해라고 하면 여러분, 최대가 되게 하는 높이를 구해보라고 하면 어떻게 한다? H는 8 빼기 2R이었으니까 우리는 R에다가 2를 넣으면 얼마가 되죠, 여러분? 4가 된다는 것까지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선생님한테 선생님 이 문제를 왜 한 번 더 높이를 해라 했는지 눈치 빠른 친구들은 아마 구해봤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해되겠죠? 자, 그래서 이번 19차시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차시는 20차시인데, 자, 20차시 영상은 선생님 이거 이어서 바로 찍을 건데, 선생님 여러분들한테 숙제를 내줬던 학습지니까, 선생님 풀이 꼼꼼하게 제대한 해줄 테니까, 학습지 도장 찍은 걸 받은 친구들은 이 영상을 보면, 다음 영상을 보면서 꼭 꼼꼼하게 자기 풀이랑 어떻게 다른지, 자기가 어디가 틀렸는지를 체크하면서 시험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유튜브 20차시는 선생님 시험 문제를 반드시 거기서 몇 문제를 골라서 낼 거고요. 선생님 풀이에 유튜브는 올라가지만 본 수업 때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열심히 풀었는지를 시험에 내면서까지 한번 평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건 선생님이 유튜브를 꼭 보라고 했던 이유죠. 힌트는 항상 유튜브에서 많이 준다고 했던 거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했습니다.